자, 이번 시간 챕터 5장 노무관리 및 사회보험에 관한 건데, 일단 노무관리하고 사회보험. 여기 이제 보면 기본과정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5장에 나와 있는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에 관한 것은 기본과정의 정리를 마치고 심화 과정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게 해서 일단 지금 여기 교환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조금 부족한 사항은 제가 따로 첨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교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회보험과 노무관리현 이번 기본과정 전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근로기준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면 영어 1번에 영어 정의하고 근로계약이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따로 지금 그 첨부가 된 교환으로서 그 한 두 가지, 일단 여기 전체는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이 지금 저자가 나온 이 교환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정리할 건데, 여기는 지금 제가 따로 좀 작성해서 올린 교환에 관련해서 일단 여기는 적용 범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제가 작성해 올린 교환에 보셨을 때 일단 그 중에 교환이 두 개다 보면 혼동하실 수 있긴 한데, 현재 제가 작성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양가로 1번의 적용 범위 관련한 부분,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교재에 들어가서 교환에 정리할 건데, 자, 양가로 1번에 지금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지금 여기 있는 적용 범위에 관련 동그라미 1번을 보셨을 때, 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 상시 몇 명 이상? 5명 이상입니다. 부분들은 5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러면 5명 이상이라면 결국 그러면 5명 미만의 사업장은 뭐 아직 무슨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좀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그 근래 매체를 봐도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인원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자는 게 가끔 매체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무관리에 관한 법령 중 인원에 관한 규정을 이 적용 범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슨 법만?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로기준법이라면 가장 기억할 것은 뒤에서 몇 명 이상의 사업 또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가요? 5명 이상의 근로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인원수 꼭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4명 이하의 사업장은 이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돼, 전부가 일부를 적용한다는 거 정리하고 계시고, 중요한 건 몇 명 이상을 사용했더라? 5명 이상에서 1번 지문이고요. 근데 단서가 있죠.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모든 사업장에는 단서에 따라 이제 보셨을 때,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어야 된다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것은 식구들이 그 회사를 차려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적용한다? 안 하고요. 그리고 가사 사용인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번의 단서 지금 두 가지는 지문 좀 기니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이죠. 가사 사용인. 그 다음 가사 사용인에게는 뭐 하더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단서에 따라 동거 친족이라든가 가사 사용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동거 친족이나 가사 사용인은 지금 현재 여기다가 물음표란 이야기는 여기다가 근로기준법을 주었을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무관리에 관한 법령 중에 어느 법령을 여기다 위치를 시켜놔도 어느 대상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동거 친족이나 가사 사용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괄도 하나 크게 묶어버린 것은 여기다가 이 물음표란 건 여기다가 노무관리 관련 어느 법령을 여기다 위치를 시켜놔도 어느 경우라면 동거 친족이나 가사 사용에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 일괄 한번 정리한 거예요, 법원들은. 그래서 적용 범위 하나, 동그라미 1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2번. 자, 그러면 5명 이상의 사업장을 적용한다고 했다면 이번에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법에, 즉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인원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도 적용 범위를 물어보는 그 언급이 되는 것은 노무관리법령에 무슨 법만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이 있고 특히 그중에 인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매체이든 방송이든 이게 지금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해서 1번 하나 정리하고요. 이어서 바로 가기 이어서 두 번째 영어 정의. 영어는 지금 현재 1번은 1번하고 일단 여기 영어 정의 관련해서 보셨을 때 현재 영어는 지금 1번에 평균 임금이라는 해서 하나 나와요. 평균 임금이 하나 나와 있고요. 관련한 문항이 지금 밑에 있는 2번하고 3번도 2번이 또 나와 있고요. 문항에 그리고 3번에 보면 여기는 통상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3번은 통상임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4번에 단시간 근로자라는 자 그래서 문항 4번에 나와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근로기준법상에 영어가 이제 물론 여기 저자가 지금 쓰신 교환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영어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다수를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저쪽 정리 확인해 봤을 때 근로기준법에도 영어는 여러분들이 평균임금, 3번에 통상임금, 4번에 단시간 근로 정도에서 이 세 가지 정도 영어만 정리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영어를 확인할 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먼저 동그라미 1번에 평균임금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시면 기억. 자,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기억번 평균임금하고 니은. 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기간이 밑에 나와 있는 A번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부터 마지막 H번에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A에서 H에 해당하는 기간 있는 경우에는 다시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각각 뺀다. 그 기간은 뭐더라?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2번까지 같이 보죠. 자, 지금 그 일에 지금 니은입니다. 그 하나 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기억에 지금 일의 기억, 이역의 기억 들어서 일의 기억에서 이거 2번 하나만 잠깐 수정할게요. 해서 여기 보면 지문에 지금 니은에 따라서 살펴는 여기는 일의 기억에 여기는 보면 2번에 일의 기억에 따라 수정해서 보면 여기 하나를 일의 기억이라는 수정을 하나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의 기억에서 여기 하나를 일의 기억에 따라 산출된 요걸 하나만 지문 좀 바꿔 주실까요? 일의 기억에 따라 산출된 해서 하나.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무슨 임금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2번에 요 하나만 소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 그래서 일단 평균임금을 일단 문항 1번하고 2번에 관한 지문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 1번에 그 여기 평균임금 현재 1번에 기억에 관한 지문의 정의, 이 정의 한번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1번의 기억 니은하고 2번 중에 그 중에 1번에 여기 기억에 관한 영어 정의에서 평균임금은 이와 같은 임금을 말한다. 기억에 관한 정의하고 3번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초음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무슨 금액이더라?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하나 정리하시고 통상임금은 그 용어 중에 그 정한 무슨 급이더라? 시간급이다. 시간급.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는 지금 보면 여러분이 시간급하고 만약에 시급이라고 했을 때 영어를 쓰실 때는 뭘로 써야 맞을까요?
여기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나 관련 아니면 이 관련 법령 규정에서 시간급이란 용어하고 시급이란 용어 있을 때 용어는 뭘로 쓰는 게 맞을까요? 시간급이 맞습니다. 근데 시간급보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시간급보다 뭘로 많이 쓰나요? 시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시급이라는 용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지만 시험을 대비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하세요. 원지문 따른 뭘 써야 돼요? 시간급으로. 그래서 영어는 그와 같은 임금을 무슨 임금?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용어. 자, 네 번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일단 단시간 근로자는 용어를 한번 봐두시고 이 단시간 근로자 중에 등장하는 주수는 지금 일주란 지문이 몇 번 등장하나요? 2번 등장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단시간 일단 여기 숫자 관련 지문이라고 한다면 보시면 평균 임금은 지금 지문 중에 숫자 관련한 걸 잠깐 확인해 봤더니 평균 임금은 이 지문 중에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3개월이란 지문이 나오죠. 그럼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는 숫자란 지문이 뭐가 나온가요? 일주란 지문이 나오는 것에서 평균 임금하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숫자 관련 3개월하고 얼마? 1주. 통상임금은 소술된 숫자나 나오지 않지만 지문 중에 뭘 주의하시자? 영어는 여기를 뭘로 표현하죠? 이거를 시간급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하셔서 일단은 영어 3가지 살펴봤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영어 지금 중에 지금 방금 봤던 1번의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인데 여기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 현재 이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평균하고 통상 임금은 영어 정의도 중요하지만 평균하고 통상 임금 여러분이 뭐 또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이 적용 개소입니다. 적용 개소. 적용 개소랑 물론 영어도 정의하지만 여러분이 뭘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용 개소라는 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이 영어 저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무 관리 관한 법령이나 또는 사회보험을 공부하실 때 보면 이 노무 관리 관한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또는 사회보험 관련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거냐 물어봤을 때 그때는 임금은 뭐가 나와야 돼요? 평균 임금 또는 무슨 임금, 통상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뭘 지급합니까? 퇴직금.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퇴직금은 자, 이 2가지 임금 중에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퇴직금은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하나.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뭘 볼까요? 자, 연장 근로, 휴일에 나와서 근로했다. 그러면 휴일 근로, 이 휴일에 나와서 근로합니다. 그럼 이때 쉽게 빨간 날에 나와서 근무했다면 이 임금을 이제 가산 임금을 이제 그 가산 수당을 주는데 휴일 근로는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서 하나 더 사회보험에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 중에 여러분이 그 고용보험법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업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 일상생활에 뭐 아시는 지인이 뭐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물어보니까 뭐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다 표현인데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실업급여는 2가지죠.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눠지는데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그래서 실업급여 중에 뭘 받고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평균하고 통상임금 용어 정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사회보험이나 노무관리에 관한 법령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때는 무슨 임금? 이와 같이 임금에 관한 게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냅니다.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균하고 통상임금 이 적용 개소도 영어와 더불어서 이 사회나 노무관리 쪽에 이 사회보험에서 이 적용 개소 여기를 만약 이게 구직급여를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바꾸면 그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이와 임금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도 물어보는데 그거를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이제 그래서 영어는 양가로 2번에 그 세 가지 평균 임금, 통상 임금,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하나 확인 하나 해 두시고요. 양가로는 3번까지 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고 일단 양가로 3번까지 잠깐 보죠. 질문은 3번은 지금 근로계약의 효력이라는 데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양가로 3번에 근로계약의 효력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의 효력이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문항 1, 2, 3번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번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해서 1번. 2번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무슨 법을 따른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번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뭘 따른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4번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뭐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은 3번인데 3번은 여기 의미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효력이라는 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지문에 등장한 건 뭐가 있냐면 근로계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규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 세 가지 모두예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 정한 게 뭐가 있다?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근로계약은 그럼 어떤 환경에서 이게 근로계약 체결될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1대1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뭐가 있다?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고 취업규칙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는 모든 사업장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이냐면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뭘 작성합니까?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장관에게 고용노동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명 이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용자가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정해야 돼요? 근로계약으로. 단체협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뭐가 설립이 됐다.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을 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정학을 뭐라고 그래요? 단체협약. 그러면 해당 사업장에 뭐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만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만 뭐 하겠더라.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이 도출이 되는 그 부분들이. 자, 요거를 그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근로계약 효력이라는 데 그래서 이 근로 조건을 정하는 뭐가 있더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 세 가지가 A라는 사업장에 모두 있을 때는 뭘 정해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뭘 정하더라? 효력 순위를 정해놔야 돼. 그러면 현재 문항 3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한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뭘 따른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은 그럼 두 가지요.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이 충돌하면 뭘 우선하겠다?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게 3번. 자, 문항 4번 볼까요? 4번은 취업규칙은 법령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 안 된다는 것은 그럼 결국 취업규칙하고 단체협약이 충돌하면 뭘 우선하겠다? 단체협약을 우선하겠더라. 그러면 A라는 사업장에 세 가지가 있다면 가장 1순위는 뭐가 1순위더라?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에서 그다음 뭘로 정합니까? 취업규칙. 10명 미만이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어요. 그때는 뭘로 근로조건을 정합니까? 근로계약. 순위로 봤을 때 가장 1순위는 뭐가 돼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정한다 해서 여기는 이 효력이라는 순위 정도에서 여기서 말한 것은 이 효력의 순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만약 지문이 바뀔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하나 무효라고 취업규칙을 따른다? 아니요. 바뀌었죠.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효력이라는 순위는 혹시 이거를 가지고 여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순위는 여기를 지문으로 여기를 혹시 바꿔서 이 세 가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관한
효력의 순위를 지문으로 갖고 혹시 그 효력의 순위 충돌했을 때 뭘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자. 그래서 4번하고 5번 마지막까지 하나 정리하셔서 권력의 효력에 관한 것이 1, 2, 3, 4, 5번까지 이제 하나 정리를 봐두셔서 보죠. 부분들은 일단 여기 이제 전체 일단 보면 일단 그 가다 지금 저자가 지금 쓰신 그 교환 중에 일부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환은 양가로 3번까지 일단 좀 정리하고요. 다시 이제 원 교환의 챕터 5장의 1번의 근로기준법에 들어갔을 때 양가로 1번의 용어에 관한 정의는 방금 좀 전에 봤던 3가지 정도만 해서 방금 봤던 하나, 둘, 셋만 충분히 살펴보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의 근로계약은 지금 보신 대로 여기는 방금 그러면 여기 이 3번의 근로계약 관련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여기까지 끝나 여기하고 2번 하나, 둘, 이 3가지 이 효력에 관한 순위까지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의 근로계약이라는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 지문에 그리고 양가로 3번의 근로조건의 명시라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하나 미리 좀 하나 양해를 하나 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파트가 노무 관리하고 사회보험 파트를 시작하는 시작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노무 관리나 사회보험은 지금 현재 지금 기출 문제 쭉 분석해 보면 출제 문항 수가 저 보면 그 회차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문항이 6에서 최대가 7문항 사이면 문항은 거의 7문항은 거의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현재 교환에 지금 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교환의 노무관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걸 포함해서 6에서 7문제를 모두 맞추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노무관리나 사회보험 이 2가지 관련 법령 가지고 거의 법이 여러분이 몇 가지 법을 정리하냐면 10개 법령, 또 거의 노무관리 한 5개 법령하고 사회보험 5개에서 10개 법령에 관한 걸 여러분이 말 그대로 완벽하니 해당 관련 법령에 있는 별표 규정까지 완벽하니 정리가 됐다는 전제하가 몇 개, 최대 6, 7개를 다 맞출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노무사에 관한 10개 법령을 맞추려고 이 10개 법령에 교재 수록에 교재는 이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에 관한 그 법령 하위 법령하고 별표 한다면 아마 교재 페이지 이것만 가지고도 600에서 700페이지 만들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할 수 없다 보니 10개 법령에서 출제를 하는데 문제가 적게는 6에서 7개, 이 중에는 일부 주관식도 혼합인 이 문제가 나오는데 6, 7문제가 나온 건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면 몇 문제만 목표로 하자. 적게는 몇 문제, 4문제에서 많게는 몇 문제까 최대 5문제만 맞추면 사회보험은 이거는 여러분 이 파트에 나온 문제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출제된 문제 전부를 맞으면 현실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너무 많고 관련법의 별표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 법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물론 자주 바뀐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이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어렵다 보니까 몇 문제 정도만 4개에서 최대 5개까지만 맞추면 사회나 노무 관리 쪽에는 이 사회보험 노무 관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한 거냐면 여기 현재 노무나 사회보험에 관한 기술된 여기 나중에 차후에 책이 나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책이 나오는 지문 중에 일부 건너뛰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건너뛰는 지문은 여기는 수업을 않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건너뛴다는 건 무작정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를 놓고 그 분석을 해봤을 때 기출지문이라든가 이 기출지문하고 연계된 지문 정도를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지 현재 나중에 책으로 나온 내용을 전부를 정리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건너뛸 수 있는 건 건너가 혹시 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제가 따로 교환을 첨부해서 이 사회보험 업무를 노무는 수업하겠다는 거에서 지금 마찬가지 방금 양가로 3번은 그냥 건너뛰어 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건너뛰어가는 부분에서 크게 여러분이 불안해하실 때 그래 불안해하실 건 없더라. 그래서 건너뛰는 거는 무작정 뛰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나 가능성이 낮은 거는 그냥 여러분이 건너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불안감을 조금 줄이고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분들은. 그래서 현재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질문 한번 쭉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번, 7번까지, 6, 7번까지 쭉 해서 넘어가고요. 6번에 전차금하고 전대채권만 잠깐만 설명드리죠. 전대채권이에요. 전차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이 돼 근로하게 돼 예를 들어서 미리, 자, 500만 원을 미리 근로를 제공하기 500 미리 땡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0만 원 미리 근로를 하게 돼 500만 원을 사업자에 미리 돈을 받았다. 이제 그게 전차금인데, 이걸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거를 매월 급여에서 얼마씩 공제하자. 500만 원씩 공제하자고 해서 사전에 일정 금액을 가져와 쓰는 걸 뭐라 그럴? 전차금. 그래서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조건은 전대채권. 전대채권이나 마찬가지. 전차금 이외에 근로를 조건으로 그 근로자나 그러한 친권자 등에 지급하는 걸 전대채권이라 하는데, 전차금하고 전대채권과는 임금은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미리 땡겨 쓰고 일해서 나중에 갚을 게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차금, 전대채권을 한다 정도 봐두시고, 그래서 6번하고 7번까지는 확인 간단히 봐두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그러면 이제 건너뛸 거는 건너뛰되 대신 여러분하고 정확한 정리를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설명드린 부분에 한한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에서 그 중에 하나가 6번의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부분 8번을 잠깐 보시죠. 8번이. 자, 지금 8번의 해고 등의 제한이라 해서 8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해고 등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문항을 1번을 볼까요? 1번은 지금 지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해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휴직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쉬는 동안 휴직, 그 다음에 정직은 일정 기간 출근하지 마세요. 전직이란 것은 본사에 근무하고는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사로 내려보낸다든가 그를 전직, 감봉, 임금을 감하는 그 밖의 직무를 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문항 여기 8번 1번에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을 이걸 그 팀을 양거로 뭐라고 이걸 이하 뭐라고 한다? 부당해고 등.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지금 보시면 이하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부당해고 등이다. 그러면 부당해고 등 의미는 요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문에 말하더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뭐더라?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을 이루는 걸 이걸 이하 통칭을 뭐라고 본다? 이거를 부당해고 등이나 합니다라고 해서 1번, 2번.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 열색,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고한다, 해고하지 못합니까? 해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죠? 자, 출산 전후 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면 며칠의 출산 휴가를 줍니까? 출산 휴가는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확인하겠지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임신하면 그때는 90일에는 며칠 주냐면 120일을 주게 돼 있어요. 일단 90일만 놓고 봤을 때 자, 출산휴가 90일 들어갔을 건데 이 90일 이 기간 또 이 들어가는 여성 근로자가 어떻게 돼요?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이 기간 또 해고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럼 90일에 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했다. 해고할 수 있다? 아니요. 며칠을 더 기다려야 돼? 30일을 더 기다려서 합산 며칠이 지나야 돼요? 120일이 지나야 뭐 하더라? 해고할 수. 그러면 여기 요 120일 여기 기간 해고한다면 이때는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보시면 이건 뭐 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든 출산휴가든 간에 그 후 며칠간에 해고하지는 못합니까? 30일 요 일자 하나 확인하셔서 보고요. 근데 꼭은 아니랍니다. 보니까 다만 사용자가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일시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1번하고 2번 하나 확인 정리 봐둘 거예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문항 양가로 9번에 가보니까 지문은
자, 경영상 이후엔 해고의 제한이라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문항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한번 읽어두시고 자, 문항 3번에 가보면 3번에 사용자는 이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때 노동대비는 그 노동조합 양가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근로자 대표라 해서 가로 닫고 해고하는 날에 몇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합니까?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문항 3번은 몇일 전까지 통보 협의합니까? 30일 전까지 정리하고요. 자, 문항 4번으로 갑니다. 4번. 사용자는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되는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과 2로 구분했을 때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해고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대상에 관한 기준과 그 기한에 관한 것을 동그라미 1번에 정리하고 있는데 1번 사용자는 1개월 동안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에 몇일 전까지 장관에게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서 일단 30일 전 장관 신고. 자, 기준 인원은 지금 박스에 음영을 좀 박스에 가보니까 1, 2, 3으로 나누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을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10% 이상을 1000명 이상이면 그때는 얼마를? 100명 이상을. 그래서 1, 2, 3에 해당되는 규모라면 최소 몇 개월, 1개월 동안에 1, 2, 3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까지 뭡니까?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게 됐더라. 그래서 4번에서는 박스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1번 하나 확인 체크하고요. 자, 벗어나와서 바로 양가로 10번으로 갑니다. 10번. 10번 우선 재고용이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번만 보고 1번에 연수만 잠깐 체크할 건데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후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최소 해고로부터 몇 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 우선 채용합니까? 연수 하나 3년 이내 하나 체크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10번 하나 정리하고 11번입니다. 11번은 지금 해고의 예고예요. 해고의 예고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해고란 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거예요.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까? 네. 그럼 근로 종료됐으면 이제 방을 빼야 돼요. 근데 해고가 결정이다. 방을 바로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해고 사유 해당이 돼서 징계원을 개최해서 적법한 절대 해고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해고가 결정된 당일날 근로자에게 방 빼라면 어떻게 돼요? 방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뭐 하세요? 해고를 예고하세요라고 해서 규정에 설명하는데 자, 일단 한번 보죠. 바로 방을 빼면 근로자가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법에는 이 해고, 예고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양가로 경영상 이후엔 해고를 포함한다. 그래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한다. 최소 해고가 결정돼도 최소 며칠은 더 데리고 있어야 돼. 바로 내보낼 수 없고 며칠간은 30일은 더 데리고 있어야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런데 나는 도저히 30일 동안 못 참겠다라고 했을 때 지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었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바로 내보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 내보내세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그 부분들에서 예고 규정에 따른 지금 여기는 숫자가 지금 보면 일에 관한 숫자는 며칠이 나온 거예요? 30일이 3번. 그리고 임금은 무슨 임금을 지급합니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고 규정은 근로자의 모두가 적용할 거네. 그래서 단서가 있죠. 그래서 다만을 보니까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밑에 그 단서 규정에 따라서 해고 규정이 적용이 대외되지 않는 것은
1과 2와 1, 2, 3에 따른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근로자면 이 해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지금 1번하고 3번에 관련된 숫자와 그 용어 좀 확인하셔서 일단 1번에 가볼까요? 1, 2, 3에 따른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1번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번 천재사병 그 밖에 부득이사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리고 3번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래서 1번은 개월은 몇 개월인가? 1번은 가봤더니 1번은 개월이 몇 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이고요. 사유는 무슨 사유? 고의해서 해고는 지금 몇 개 딱 나눴을 때 일자하고 임금에 관한 부분하고 근데 모두가 아니라 1, 2, 3에 해당되는 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러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이 근로자가 뭐 해고 사유에 해당돼 해고가 결정됐으면 일단 바로 내보낼 수 있다 없다? 내보낼 수 있죠. 내보내서 30일 통상임금을 준다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1번하고 3번에 따른 개월하고 영어 고의까지 해서 해고 규정 잠깐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10번 해고 규정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일단 그러면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라는 그래서 지문에 12번. 자, 동그라미 1번. 사용 그 위에 박스 참고는 그냥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부분들은 자, 1번. 해고 사유 서면 통지 관련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뭐더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1번, 2번, 그리고 3번 정도 봐주시면 돼서 12번은 일단 해고 사유 등에는 이거는 뭐 구두 통지인가 서면 통지인가요? 서면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답니다까지 좀 정리해 볼까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12번까지 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3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부분부터 여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정리하시겠습니다.